아이 뺏는 상자래요. 그 순간 아이의 손을 잡아 손가락 끝을 잘라버리고 항아리는 그대로 땅에 묻어 아이를 굶겨 죽인다. 항아리의 힘은 더욱 강해져 있었다. 코토리바코 아이 뺏는 상자래요. 2005년 6월 6일 스레 샤르코아에 올라온 도시전설. 몇몇 네티즌들이 코토리바코 관련 게시물을 읽은 뒤 쏠림 증세나 오한, 두통, 설사 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유명해졌다.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나 아이가 코토리바코를 만지면 저주 때문에 죽는데 상자를 복잡한 퍼즐처럼 만들어 뚜껑을 쉽게 열 수 없게 했다고 한다. 안에 짐승의 피를 가득 채우고 일주일 뒤 피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아이를 죽여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 검지 끝과 탯줄 그리고 내장 부위에 피를 조금 채워넣으면 완성된다. 이때 죽은 아이가 한 명이면 이토, 두 명이면 니호, 마지막으로 8명이면 핫카이라고 부른다. 핫카이? 현재 넷상에서 알려진 최초 제작자는 기술을 알려주며 사람들에게 절대 핫카이는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으나 예외로 기술을 알려준 자신에게 처음 줄 상자는 핫카이로 만든 것과 별개로 어린아이 1명, 여자 1명을 달라고 되어 있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저주를 시험해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핫카이는 후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다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모양이다. 코토리바코의 유래 1860대 후반에서 1808 전반 사이에 에도 시대 때 만들어졌으며 당시 오키노사마에서 일어난 반란이 진압되고 반란 주동자 중 한 명이 이송되던 중 탈출해 구락으로 흘러들어왔는데 구락민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을까봐 그를 죽이려다가 자신을 살려주면 관청에 대항할 무기를 주겠다는 말에 설득당해 코토리바코 만들어졌다. 영영영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쥐가 나. 이후 부락민들은 부락을 괴롭히던 관청과 주변 일대에 코토리바코를 선물로 상납, 관계자들의 여자와 아이들을 전부 주살하는 것에 성공한 뒤 관청과 주변을 협박하여 부락의 독립과 상자로 인해 생긴 일을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것까지 성공했다. 코토리바코의 효과를 톡톡히 맛본 부락민들은 그 후 13년 동안 자그마치 56명의 아이를 희생시켜 16개의 상자를 더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코토리바코는 마을 한 곳에서 엄중히 보관되었다. 그러나 13년째 되던 해 마을의 한 사내 아이가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코토리바코를 가지고 나와 자기네 집에서 갖고 놀다가 그 집안의 여자와 아이가 전부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건을 접한 부락민들은 처음으로 코토리바코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결국 근처 신사로가 처리를 부탁했으나 상자의 원념이 너무 강해 100여 년에 걸쳐 원념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코토리바코를 각 가구에 하나씩 나눠 약속한 날에 신사로 가져가 처리하기로 했다. 참고로 코토리바코 비슷한 것이 국내에도 존재한다. 세탄이 해작이라고 부르며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당이 오갈 데 없는 아이를 항아리에 가둬놓고 2-3일가량 굶긴 뒤 뚜껑을 열고 먹을 것을 보여준다. 배고픈 아이가 자연스레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 순간 아이의 손을 잡아 손가락 끝을 잘라버리고 항아리는 그대로 땅에 묻어 아이를 굶겨 죽인다. 이후 잘라낸 손가락을 몸주로 삼아 신으로 모신다. 이 내용은 검은 방 3에도 나오며 백선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사용한다고 묘사된다. 우와. 오랜 옛날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다. 이 지역의 민족들은 각각 마을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산불이 나서 한 민족의 부락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A 민족 사람들은 그 일대에서 유일하게 화마를 모면한 민족의 마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 민족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사는 처지가 되었다. 남자들은 매일 노예처럼 중노동에 시달리고 여자들은 여기에 더해 비민족의 남자들을 성노예 취급까지 받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A 민족의 여자들 중 B민족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A 민족의 남자들은 다른 민족의 씨를 베었다며 분노해서 임신한 여자들을 모두 모조리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죽인 여자와 태아들의 시체를 항아리에 모아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B민족의 어린아이 하나가 이 항아리를 보고 호기심에 다가오자 A민족 사람 하나가 행운의 항아리란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 거짓말을 믿고 항아리를 자기네 집으로 가져갔다. 항아리는 겉으로 봐서는 보통의 항아리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안의 구조가 특이해서 내용물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아이가 항아리를 가져간 뒤 다음 날부터 비민족의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집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니 그 집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고 뒤이어 그 집의 안주인과 이웃집 아이까지 죽는 등 비민족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잇따라 죽어나가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민족은 그동안 자신들의 핍박한 B민족에게 저주가 내렸다며 통쾌했지만 곧 A민족의 여자와 어린아이들마저 B민족과 마찬가지로 줄줄이 죽기 시작했다. 어째서인지 남자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로지 여자와 아이들만이 죽음을 당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A민족은 몇 남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의 산속으로 이주했다. 새로 정착한 곳에서 처음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살아갔다. 그러나 얼마 후 B민족의 누군가가 항아리를 들고 A민족이 이주해 곳으로 찾아왔다. 항아리의 힘은 더욱 강해져 있었다. 항아리 속의 내용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주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였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서로를 저주하면서 항아리에 계속 사람의 시체를 우겨 넣었고 이 이야기는 관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관리들이 조사차 마을에 찾아왔을 때는 지역의 일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모조리 사라진 후였다. 다들 무서우셨나요? 내 다리 내놔. 저 약간 겁쟁이라 가지고 전 굉장히 무서웠는데 무서운 거에 강한 사람들은 사실 딱히 별로 안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쫄보만 무섭지. 솔직히 이야기는 조금 으스스한 정도였고 나는 중간에 부금에서 갑자기 애기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난 헤드셋이란 말이에요. 나 스피커로 안 듣고 헤드셋으로 듣는데 이 귀 가득 차게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 공포는 말 못해. 진짜 무서웠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공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제 더위는 물리쳐졌고요. 여러분들의 더위는 아직 뭐 남아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다음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는 걸로. 무서운 거 보는 거는 절대 못해! 저 그럼 잠 못 자요, 밤에 잠 못 자고. 네, 갑자기 시간. 꽁꽁꽁이 씌어버렸어 어쩌다 보니 씌어버렸어